지난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팩트시트는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해결료 재처리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는 바닷물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기술이 새로운 돌파구를 맞았죠. 이는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에너지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수 우라늄 추출 기술의 과학적 원리와 이로 인한 정치 경제적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확인된 육상 우라늄 매장량은 약 70년 후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바닷물에는 이보다 1000배 많은 약 45억 톤의 우라늄이 녹아있죠. 사실상 무한한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바닷물에서 우라늄을 뽑아내지 못했을까요? 첫째, 농도가 너무 낮습니다. 바닷물 속 우라늄 농도는 3.3 ppb에 불과합니다. 1톤의 바닷물에 약 3.3mg, 올림픽 수영장 120개를 합쳐야 우라늄이 겨우 1g 나옵니다. 두 번째, 불순물 문제입니다. 우라늄과 화학 특성이 비슷한 바나듐 같은 금속이온들도 바닷물에 섞여 있어 순수한 우라늄만 골라내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가혹한 해양 환경입니다. 해수 속 미생물에 의한 오염, 파도와 조류에 의한 손상, 염분에 의한 부식 등으로 인해 우라늄 추출 장비나 소재의 성능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해수 우라늄은 킬로그램당 비용이 $300가 넘었습니다. 이는 육상의 3배가 넘는 비용이죠. 그런데 최근 중국 연구팀들이 여러 혁신적인 접근으로 이 장벽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화학적 추출법입니다. 올해 5월 중국 후난 대학 연구팀은 양극성 전기화학적 우라늄 추출 시스템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전기화학 시스템은 전극에서 산화 환원 과정 중에 나트륨, 마그네슘, 바나듐 등 불필요한 이온이 함께 환원되거나 물이 산화하며 전기분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난 대학 연구팀은 0.6V라는 저전압을 걸어 우라늄 이온의 환원 전위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그 결과 해수 속 다른 이온은 음극에서 거의 반응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었죠. 또한 기존과 달리 이 시스템은 양극에서도 우라늄이 환원되도록 양극을 구리 기반 복합체로 만들어 우라늄이 양극 근처에서 간접적으로 환원되어 석출되도록 했죠. 이 결과 모의 해수에서 거의 100%, 실제 해수에서는 85.3%의 우라늄 회수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방법보다 약 2배 효율적이고 1kg의 우라늄 생산 에너지를 무려 1000배 가까이 줄인 것인데요. 상용화 시 해수 우라늄 추출 비용을 킬로그램당 $83까지 낮출 전망입니다. 하지만 1kg의 우라늄을 얻기 위해 약 30만 톤의 해수가 이 정극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해류나 조력을 이용한 수동형 유동 시스템의 설계가 동반되지 않으면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파도, 조력, 부식 등 거친 해양 환경에서의 내구성 검증 데이터도 필요하죠. 둘째, 흡착법입니다. 지난 11월 6일 중국의 웨이팡대 화베이 전력대 연구팀은 술폰산 공유 유기 골격체라는 특수 소재를 발표했습니다. 나노미터 크기의 다공성 물질인 COF의 2차원층을 엇갈리게 쌓는 스태킹 모드 공학을 통해 약 0.9 나노미터 크기의 3차원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 작은 공간 안에 술폰산 그룹이 우라늄 이온의 평면 구조와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정확히 맞물려 4개의 지점에서 강하게 결합합니다. 이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흡착 기술 대비 우라늄 결합력이 1000배 가까이 증가했고 흡착제 1g이 하루에 31.5mg의 우라늄을 추출하는 지금까지 보고된 최고 수준의 추출 속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우라늄 대비 바나듐 선택성도 거의 1000에 육박해 엄청난 해수 속 우라늄 선별 성능을 보여주었죠. 아직 해양 미생물 오염에 대한 내구성과 대량 생산이라는 과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바로 산업에 직행할 가능성이 큰 기술이죠. 사실 해수 우라늄 추출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1980년대 일본은 대규모 해양 실험으로 우라늄 농축물을 약 1kg 규모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오랫동안 세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중국은 2019년 11월 중국 원자력공사 주도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수 우라늄 추출 기술 혁신연합을 출범시켰죠. 2025년까지 일본 수준의 킬로그램급 달성, 2035년까지 톤 규모 시범시설 구축, 2050년까지 대규모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미드 옥심 작용기를 활용한 우라늄 유기 흡착제 연구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고 25년 3월에는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과 해수와 지하수 등에 녹아있는 우라늄 추출 기술 개발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에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개발한 해수 우라늄 기술을 족쇄 없이 마음껏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멍석이 깔린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각국이 이렇게 해수 우라늄에 목을 매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에너지 안보가 곧 국가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라늄 가격은 2023년 파운드당 37달러에서 2024년 86달러로 급등했고 현재 우라늄 농축 시설은 소수 국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세계 농축 시장의 41%를 차지하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에서는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죠.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24시간 안정적인 기저 전력이 필요한데 재생 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있어 원자력이 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탄소 배출도 적고 24시간 안정적 출력이 가능하죠. 그래서 2024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전력회사와 원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구글, 아마존도 원전 전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빅테크의 원전 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따라서 우라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수 우라늄의 상용화는 불가피합니다. 해수 우라늄이 상용화되면은 사실상 무한한 공급원 확보로 가격이 안정화되고 우라늄 매장국의 협상력이 감소하며 광대한 해역을 가진 국가가 유리해져 배타적 경제 수역의 가치가 급등합니다. 또한 저렴해진 연료비 덕에 원전의 경제성이 개선되어 신규 원전 건설의 타당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해수 우라늄 감소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고 우라늄 확보가 쉬워져 핵무기가 확산될 우려도 있죠. 이 때문에 예방책 또한 기술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라 21세기 에너지 패권의 열쇠가 된 해수 우라늄 추출 기술, 세계 5위 원전 운영국이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게는 에너지 자립의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팩트시트가 실질적 성명서로 이어지고 기술 실증과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관심을 유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에너지 독립의 꿈을 드넓은 바다에서 건져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될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